선생님과 함께 조선의 7대 왕 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의 아버지는 4대 왕,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소원, 왕후, 심씨. 자, 세종의 큰아들이 이제 5대 문종이죠. 네, 5대 문종의 또 아들인 왕이 올라서 6대 단종이죠. 이제 세조는 이제 7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수양대군이었었죠.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가 세종이니까 문종과 수양대군은 이제 형제죠. 단종과 수양대군은 이제 조카 관계죠. 수양대군의 조카가 이제 단종이게 됐죠. 세조는 1453년 이제 계유년에 일어난 계유년 때 단종을 뽑았던 당시에 대신이었던 김종서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동승 당시에 평대구 강화도로 귀양 보내고 후에 어떻게 해요? 사약을 내려서 결국 죽게 만들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단종이 알았어요. 그럼 단종이 선택하는 거는 두 가지겠죠. 삼촌에게 알리는 방법. 두 번째는 왕위를 찾는 방법. 단종은 뭘 선택했을까요? 단종은 그때 당시에 자기를 찾아온, 자기로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찾아온 그 신하들한테 칼을 하사합니다. 그 의미는 뭐겠어요? 왕위를 찾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김질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누설하게 돼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6명의 사람이 대신들이 죽게 돼요. 우리는 이걸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6명이 죽은 이제 신하 사육신. 이제 후에 여러분들이 이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역사를 배우면 나올 인물들입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융부.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세조에게 맞서고요. 이제 죽게 됐죠. 그 다음에 생육신 이 사람들은 이제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연기를 든 이 6 김씨,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이 사람들은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죠. 자, 단종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왕위를 찾기 위해서 신하들과 그런 세조를 쫓아내기 위해서 한 걸로 인해서 세조는 단종을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군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에서 아예 이름도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강원도 영월이란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돼요. 이 사이에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단종을 포기하기 위해서, 왕이 위해서 노력합니다. 포기운동을 해요. 모의. 이제, 그런 시작은 결국, 금성대군과 단종 모두 사약을 먹고 죽게 되지요. 자기 동생 그리고 조카까지 죽이면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세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한명회라는 사람입니다. 세조의 지략가, 그러니까 세조가 왕이 오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 사람이죠. 세조의, 그러니까 수양대군 때 수양대군의 왕이 오를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왔죠. 한 명은 이제 살생부라는 걸 가지고 있었대요. 즉, 세조, 수양대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살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이자. 그 이름을 다 적어놨대요. 무서운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왕이 오르게 된다. 자, 세조.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은 무슨 국가였어요?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세조는요, 이제 불교에 심취했대요. 불교를 많이 믿었대요. 그 근거로는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지었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는 종로의 탑골공원에 있어요. 여러분도 서울 가면 실제로 봅니다. 탑골공원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보 제2호라고 합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했어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6조 직계제라는 것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거는 앞에 왕 때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왜냐면 여러분 그 윗대 왕 태종 거쳐서 세종, 다음 세조 때 한번 봐볼게요. 태종 때는 태종이 바라는 나라, 태종은 뭘 했냐면 6조 직계제를 강조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세종 때는 왕과 신하의 권력이 서로 분배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은 나라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의정부 것을 강조했는데 세조 때 다시 왕권 강화를 해서 6조 직계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죠. 왕이 있으면 그 왕 밑에 6명의 장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 이제 의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봤던 좌우의정. 말이죠. 6조 직계대는요, 바로 왕이 6명의 장관이 왕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는 거죠. 의정부에서 한 번 더 거쳐서 왕이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장관들이
건의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의정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왕에게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세조 때는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동생과 자기 조카이고 왕이 오른 세조였지만 아주 큰 업을 남깁니다. 어떤 업이냐면 조선 내 큰 기틀을 마련한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법전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조선을 세우고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조선시대 때 법을 강조한 나라죠. 이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은 세조 때 해가지고 예조쳐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조선만의 체계적 법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세조에 이제 재정을 담당한 재정을 담당하는 법전인 호전을 또 완성하고요. 형벌, 누가 죄가 있고 없냐, 있으면 어떻게 벌을 줘야 되냐, 이 법전을 담당하는 형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마련한 사람이 세조입니다.